말 그대로 전쟁이나 공무수행 중에 사망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일절 과세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거죠. 뭣도 모르시고 그냥 상속재산에 가산을 해버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얘는 비과세예요. 그래도 상속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들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믿음생명 이기영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비과세와 과세가액 불산입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상속세 비과세, 왠지 먼 나라 이야기 같으실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의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상속세 비과세와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은 둘 다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후관리인데요. 상속세 비과세는 사후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딱 그 순간에 해당이 되면 얘는 그냥 비과세야. 그리고 그냥 끝나는 거야. 근데 과세가액 불산입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요, 처음에는 과세를 안 합니다. 그렇지만 사후관리를 보고 사후 요건을 충족 못한 경우에는 가산세와 함께 추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점을 짚고 나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를 들으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제 비과세나 과세가액 불산입에 해당되는 곳들, 그런 곳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놀라실 거예요. 여기도 해당이 돼? 여기도 해당이 돼? 이런 식으로요. 그래도 상속에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한번 들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비과세가 되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 이 설명을 듣기 전에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누가 했냐예요. 비과세 내용입니다. 첫 번째, 전사자 등에 대한 비과세입니다. 말 그대로 전쟁이나 공무수행 중에 사망을 하는 경우, 사망한 인이죠. 그러니까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일절 과세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거죠. 그쵸? 사람의 목숨은 뭘로 보상이 되겠어요. 나라에서 해줄 수 있는 최선을 다해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피상속인이 국가나 지자체의 유증한 재산도 비과세를 해줍니다. 피상속인이 기부를 한 거예요. 제가 아까 누가 했느냐를 포인트로 들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이 피상속인이 한 것만 비과세가 된다는 겁니다. 상속인이 한 건 비과세가 아니에요. 세 번째입니다. 얘는 조금 중요해요. 금양임야와 묘토 등의 비과세입니다. 이 금양임야와 묘토가 뭐냐? 바로 선산이에요. 왜 대대로 내려오는 그 조상님들 무덤 있잖아요. 그리고 그 무덤 주변의 땅, 이런 것들을 바로 금양임야와 묘토라고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우리나라는 선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제 그 선산도 돌아가신 분의 명의로 되어 있으면 당연히 상속재산이기 때문에 뭣도 모르시고 그냥 상속재산에 가산을 해버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얘는 비과세예요. 알면은 얘를 뺄 수 있겠죠. 물론 선산이 보통 재산가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거예요. 물론 모든 금양임야와 묘토에 비과세를 해주는 건 아닙니다. 비과세가 되는 금액은요,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의 농지를 합한 값으로서 2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내에서만 비과세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족보와 재구, 그러니까 제사 지낼 때 쓰는 그런 용기 같은 것들입니다. 1,000만 원까지는 비과세를 하니까요, 그것도 참고해주세요. 물론 그 족보와 재구를 재산가액에 넣는 경우는 아직까지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주의사항입니다. 이 금양임야와 묘토가 비과세를 받으려면요, 피상속인의 선대의 분묘가 없으면 얘는 금양임야로 보지 않습니다. 선조의 분묘와 인접거리에 있는 것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묘재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만이 비과세가 되는 묘토 농지로 인정을 해줍니다. 네 번째입니다. 정당에 유증한 재산입니다. 피상속인이 정당법에 따라 유증을 한 재산도 비과세가 됩니다. 네, 다섯 번째입니다. 사내 근로복지기금 등의 유증한 재산도 비과세가 됩니다. 여섯 번째, 피상속인이 이재 구호 금품 유증한 재산도 비과세가 됩니다. 네, 일곱 번째입니다. 요번에는 상속인이에요.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 기한까지 국가나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가 비과세가 돼요. 이제 것들은 다 피상속인이 유증을 한 것만 비과세를 시켜줬거든요. 근데 얘는 특별히 상속인이 증여를 한 것도 비과세를 시켜줍니다. 다만 국가나 지자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거에 한해서요. 그러니까 사실 원래 조금 기부의 생각이 있었던 분들이면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실 수 있겠죠.
네, 8번째입니다.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도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앞에서는 피상속인이 정당에 기부한 것만 비과세가 된다고 했는데 여기는 거주자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 차이는 아무래도 유증이나 증여를 한 주체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쪼개지 않았나 싶습니다. 9번째 마지막입니다. 네, 근로자 증권저축이나 목돈 마련 저축 등에서 나온 이자나 배당도 상속세 비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자 비용 나왔다고 가산하지 마세요. 예. 지금까지 상속세 비과세에 대해 설명드렸고요. 이제는 상속세 과세가의 불산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얘는요, 우선 비과세와는 다르게요, 피상속인, 상속인 모두 해당돼요. 다만 상속인이 증여나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 기한 이내에 해야지만 인정을 해주고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까지는 받아들여지니까 그 부분도 꼭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령에 정해져 있는 공익법인의 출연이나 증여를 한 것만 인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공익법인을 반드시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상속세가 과세가에 불산입이 되는 공익법인의 범위입니다. 종교, 자선, 학술 관련 사업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들입니다. 첫 번째, 종교단체입니다. 얘가 사실 가장 상속세 절감에 많이 이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종교를 가지신 분들이 좀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고인이 장례를 치를 때 종교의식을 하고 꽤 큰 목돈을 이제 그 종교단체에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다들 이거를 장례비 공제가 안 되냐고 저한테 문의를 주세요. 장례비 공제는 어차피 한도가 1,0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거의 1,000만 원이 다 넘어가요, 장례비가. 근데 얘를 시선을 바꿔서 종교단체에 기부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얘 그만큼 과세가의 불산입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굉장한 꿀팁입니다. 이것도 하나 꼭 염두해 주세요. 두 번째입니다.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그리고 육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경영하는 사업, 그리고 세 번째, 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네 번째,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이 다음부터 열거되는 단체는 그 단체를 포괄하는 법령만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세부 내용은 법령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네, 여섯 번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 등. 그리고 일곱 번째,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 사업. 네, 여덟 번째 마지막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2호에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 단체. 네, 여기까지가 공익법인 그리고 공익단체의 범위입니다. 이 해당 단체에 고인이나 상속인이 증여를 한다면 과세가의 불산입으로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밖에도 엄청 많은데요. 자세한 사항은 해당 법령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공익법인에 내가 증여나 유증만 하면은 무조건 과세가의 불산입이 되느냐? 네, 그건 또 아니에요. 제가 말한 그 해당 공익법인에 지금 설명드릴 요건을 갖춰야지만 상속세를 과세를 당하지 않습니다. 네, 그게 뭐냐? 처음에도 말했듯이 첫 번째, 상속인이 증여할 경우에는요, 상속세 신고 기한 이내 증여를 하셔야 돼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요, 그 부득이한 사유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출연하는 것까지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네, 상속인이 상속재산이 출연된 공익법인에 중대한 영향력을 끼치면 안 돼요. 세부적으로 조금 나와 있는 상황이 있는데요. 이사가 그 해당 법인의 이사의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면 안 되고요. 중요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공익법인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10%를 초과해서 가지고 계셔도 안 돼요. 즉 이게 바로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하나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정말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네, 근데 저는 그 중에 조금 친근한 것들을 위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자세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국세법령 정보 시스템에서 해당 법령을 참고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지금 당장 조금 필요한 사항이다 하면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믿음세무의 이경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